하야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죠? 두 분이 봤을 때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꺼내? 내가 오늘 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주요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 누구랑 만났는데 박원석 의원이다. 박원석 의원 페이스북에 예. 한 6시간 전에 보수 쪽 인사랑 만났는데 임명진 목사도 있었대. 임명진 목사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야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하야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은 조갑재예요. 그러니까 조갑재는 월간 조선 출신이고. 네네네. 조갑재 형님이랑은 제가 인터뷰도 해보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그분도. 네. 그러니까 조갑재, 조선일보, 그 다음에 지금 박원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에 보수계 인사 만났는데 임명진은 비대위원장이었잖아.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면서 하야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 있지 지금? 그러니까 뭐가 탄핵은 네. 저는 어지간한 저 변호사들 방송에 뭐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막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윤석열 탄핵은 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헌재 변론을 봐도 이게 변론이 변론 같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조기 대선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이 하야를 하는 것이다. 그 하야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높게 나오니까 김문수도 높게 나오고. 그렇죠. 이 하야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훨씬 더 판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하야를 하게 되면은 지금 탄핵은 어차피 물 건너 갔고 그렇죠. 막을 수가 탄핵이 없고 기각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럼 막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지. 하야를 했으면 형사재판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불구속. 내가 직에서 스스로 내려왔으니까. 좀 그런 거 좀 반영을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면은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좀 여론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괜찮을 때 스스로 내려와야 대선 전략도 짜기가 쉽고 형사재판에서도 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찌라시에 이제 요 며칠 얘기가 있었나 봐요. 조선일보 찌라시요? 예. 네? 조선일보 찌라시. 내란일보. 아니 이제 실제 찌라시에. 실제 찌라시에. 네, 실제 찌라시에도 좀 돌았나 봐요. 윤석열이 하야를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야를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니까 절차를 거쳐가지고 되면 그게 그렇죠. 하야가 되면 대통령이 아니게 되니까 탄핵 심판은 이제 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은 이제 구속된 상태만 남는데 그거는 보석을 청구한다. 보석을 청구해가지고 그걸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몇 안 되는 가족들과 함께 망명을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해외 망명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류의 찌라시가 있었나 봐요. 김건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게 그렇게 그래?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얘기의 소스가 되는 게 소위 보수 진영 한쪽에서 하야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있는 건데 그 얘기가 있으니까 저 얘기가 왜 나오지 해가지고 뭐 찌라시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수 진영 한쪽에서 나오는 하야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정권 내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그냥 하야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야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 버전의 이제 하야로는 이거죠. 이제 지금 윤석열이 탄핵을 당할 건데 탄핵을 당하고 나서 지금 대선을 치르려면은 보수 측이 쪼개진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근데 보수 측이 무서운 게 쪼개진 상태로 치러도 민주당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사람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거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구도를 그냥 놓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을 때 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은 건 아닌데 유리한데 아주 원사이드로 밀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저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이 날까 안 날까가 원사이드지. 그렇죠.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 그렇죠. 아주 원사이드로 밀어버리는 구도가 아니어서 불안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해서 듣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보수층이 분열한 상태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보수층이 분열한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인 것이냐? 야,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어. 윤석열 탄핵된 건 억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과 윤석열이 탄핵될 만하지. 윤석열이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이 의견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의견 차이를 봉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분열된 상태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누가 나와가지고 그게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아니면 뭐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탄핵이 됐지만은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넌 그러면 탄핵이 억울한 거야 아니면은 당할 만한 거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안 하고 묻고 갈 수가 없는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이 알아서 스스로 정리를 하면 하야를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뭐 하여튼 덮고 갑시다.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굳이 그런 거를 갖고 보수층이 분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서로 뭐 머리 깨지게 싸우지 않고 자 이제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억울한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지 않느냐. 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전제는 윤석열이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윤석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오늘 저 조상호라고 이것도 뭐 공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변호사죠, 변호사. 변호사기도 하고요. 저분이 국회의장실의 제도혁신 비서관이에요. 네네네. 제도혁신 비서관이면 저한테 누가 뭘 알고 평론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네요.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되면은 그렇죠. 하야가 안 된다. 근데 지금 그 이 하야 얘기는요. 예. 탄핵되기 전에 그렇죠. 하야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 야, 조상호 뭐 하야가 된다고 조상호 했습니까? 제도혁신 비서관이 한 말이 저게 1번이 아주 적절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 이야기대로 저 변호사 이야기대로 하야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자기가 하야라는 게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표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표는 자기가 있었던 일했던 해당 부처의 장관한테 낸다거나 네. 대통령한테 낸다거나 그러는데 대통령은 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낼 데가 없다. 그래서 헌법으로 따져보면 국회밖에 없네. 국회밖에. 국민이 선출한 곳이니까. 네. 그래서 국회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된 피소추인의 사직원 수리가 금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임명권자는 국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론이 따라서 국회 최종 결정으로 사임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조상호 변호사가 지금 국회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사무처에.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저게 맞는 것 민주당 같고.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사무총장을 보좌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하야를 한다고 해서 무슨 저 형사범으로서 내란죄가 벗어나지냐 그러면 전혀 아유 그건 아니죠. 그거는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말씀드린 게 요 예. 조건 때문에 아마도 조선일보 양상훈 씨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가능한 정치적 조건, 윤석열이 하야가 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칼럼에 썼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최경영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야. 하야설이 나오는 게 조상호 비서관도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 난국을 타개를 하면서 보수 대단결을 노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수의 지형 자체가 구구가 뿔뚝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구구가 뿔뚝 튀어난 풍선이 본인들 생각의 정상 분포. 그러니까 중간 우파가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저 좌파 우파와 여기 저 극우 우파가 가장 낮게 형성돼 있는 이 낙타 모양이 정상 분포잖아요. 네. 근데 이 정상 분포가 아니고 이 극우 쪽이 풍선이 훅 올라가. 아주 높게 올라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하고 그동안에 여기를 옹호해왔던 조선일보, 임명진 목사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뭐 대형 로펌에 있는 고매하신 검사장 이상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완전히 넘어가겠는데 민주당한테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192석이잖아요. 네. 저기 개혁신당이랑 합해가지고 192석 필요도 없어.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3석 빼도 돼. 어차피 150석 이상만 되면 법안은 다 그냥 통과하죠. 통과가 돼. 예. 그럼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쭉쭉쭉쭉 가는 거야. 국정이 그야말로 진보 아젠다로 쭉쭉쭉 가는 몇 년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렇죠. 얼마나 겁당했어. 기업들 특히 날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역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급속하게 우클릭을 하는 이유도 우파 진영 전체가 공포를 갖고 있어. 다 먹었다. 그렇죠. 이른바 좌파가 다 먹었고 우리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로 2년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다음 총선까지는 2년 반 정도 3년 남았네.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죠. 보세요. 당장 이제 지방선거 대선을 하고 나면은 지방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선거 하고 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총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생각한 게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거 윤석열이 다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당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그 구상부터 윤석열 덕에 흐트러진 거잖아요, 지금. 망했죠. 폭망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윤석열을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다행스럽게 그 상황을 윤석열이 자폭을 하는 바람에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예. 이번에 4월 18일 지나면 대통령 추천 두 명이 임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원래 개엄, 비상계엄 이렇게 내란 선포 안 했으면은 그 2명 윤석열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다 포기해 준 덕에 이제는 다 최소한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공포죠, 이건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반영된 게 하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그 조사도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보시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빙이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있고요. 개혁신당은 언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지 모르니까 비슷하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나왔죠? 네. 예. 근데 그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재명을 보십시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2021년 10월 이후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선 직전에 11월 셋째 주 27%, 대선에서 지고 났을 때 2022년 6월에 15%였습니다. 그죠? 네. 예. 자, 20%하고 15% 사이를 왔다 갔다 20%, 22%, 19%, 22%, 2023년도
2024년에도 23%였습니다. 이재명. 쭉 26%, 23%, 24% 쭉 갑니다. 2024년에도. 그러다가 12월 첫째 주에 계엄이 터지고 29%, 네. 셋째 주 때 이재명 너 잘했어. 일단 계엄 막았잖아. 37%가 되죠. 예. 그리고 30%대에서 떨어지질 않아. 음.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 둘째 주 34%입니다. 이번 주에. 네. 무조건 추이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숫자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은 계엄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30%대에 안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언론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설명을 해석을 해드리는데 30%에 안착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이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에 했던 지지도보다 높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2년 반 동안의 지지도보다 높아. 예. 최근에 2개월이. 그리고 지금 보수의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중도 보수 쪽 사람들은 한동훈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동훈은 보세요. 윤석열 정부 때 2024년 1월에 22%, 2월에 23%, 3월에 24%까지 올라갑니다. 진짜로 이재명이랑 비까비까 했었어요. 네. 그런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둘째 주 6%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한 현재 자릿수네. 5%야. 예. 절대 못 올라가. 근데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죠? 아무것도 아니었고 0이었던 김문수가 2024년 9월에 2%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1월 넷째 주 11%, 갤럽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12%로 10%대가 넘었어. 한동훈 아직도 55%지. 홍준표 5%에서 완전히 답보지. 오세훈 5%. 네. 이준석 1%. 감옥에 있는 조국 1%, 김동연 1%입니다. 이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김문수, 그러면 김문수 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상황이.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못 이기는 거야. 김문수가 나오면. 근데 김문수만 두 자리 숫자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하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야 이야기 네. 하는 거야.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야 얘기로 김문수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쪽으로 쏠려 있는 극우와 자기가 밀고 싶은 후보들은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를 그렇지.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밀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야 얘기로 흥분해 있는 극우를 김을 빼고 자기들이 주류들이 끌어갈 수 있는 조직세와 그다음에 이런 지금의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요 결국은 김문수로 쏠려 있는 에너지는 윤석열 탄핵 억울하다니까 네. 요 김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로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하야론으로 투영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는 윤석열더러 뭔가를 포기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게. 절대로 윤석열은 그런 결정을 그렇지. 할 캐릭터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극우나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등에 올라탔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호랑이 등이 아니고 늑대, 하이에나. 늑대는 제가 사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이에나 등에 올라탄 거예요. 그 조그만한 하이에나 등에 뒤뚱뒤뚱 올라탔는데 하이에나 등에 올라탈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얘네들도 이제 저 위상이 그렇죠, 그렇죠. 좁쌀만 하니까 이 좁쌀만한 정치인들이 요거 또 어떤 대중의 인기라고 하이에나 등에 올라탔어. 네. 하이에나 등에 올라탔는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그 대중인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한동훈으로 몰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구구 정광훈의 등에 올라타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을 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발을 뺄 용기도 없어.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하는 거를 보면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이에요. 뭘 구심점을 갖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중도 보수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하고 유승민밖에 없거든. 고영 이렇게 돼서 진짜 보수의 종말이 그리고 아마 될 것 같아. 그리고 오세훈이 뭐 개헌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많이 왔다. 예. 이제 요게 이제 기사로 그렇죠,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조명이 많이 됐는데 네. 이 그런 예, 그런 됐습니다. 예. 설들이 있어요. 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속내는 꼭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보다는 음. 그 이후 상황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돼서 당권을 그 대선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쥐었을 때 누가 제일 그래도 만만하냐 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게 오세훈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지 예. 뭐 이게 뭐 대선으로 뭐 크게 뒤집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현직 의원들은 거의 없는 거다. 그만큼 뭐 사기가 그렇게 충천하지 않다. 그리고 하야를 안 할 거야. 본인이. 아니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할 거야. 할 캐릭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